아침에 일어나는데 들고 있던 컵을 놓쳤어요. 56세 이정화 씨가 제 진료실에서 처음 하신 말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려다 갑자기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단 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뇌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위기의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경색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다가도 다음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말을 듣지 않죠.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순간의 전조입니다. 무섭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단순한 피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마트에서 단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막혀가는 혈관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가루 음식입니다. 27년째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진 괜찮았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쉬면 낫겠지 했어요. 하지만 뇌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식사 중에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리고 어떤 분은 잠깐씩 시야가 흐려지거나 단어가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가 멍하니 비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고 하시죠. 혹시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일상과 닮아 있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실제 사례 속에서 여러분이 찾던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박명희 님은 식사 중 젓가락을 떨어뜨리셨다고 합니다. 손끝 힘이 빠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2초. 곧바로 회복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MRI를 찍어보니 이미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미세경색이 누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78세 이은자 님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왼쪽 팔 감각이 둔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그 음식을 매일 아침 드신 뒤 혈관 협착률이 60%에서 20%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장을 보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한 숟가락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단 몇 초라도 피가 멈추면 손상되기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다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는 백세서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미 경고를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4세 장정화 님은 얼굴 한쪽이 찌릿하게 당기면서 잠깐 말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5분 뒤엔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냥 넘기셨죠. 하지만 뇌 MRI 결과 작은 경색이 3곳이나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말이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 몇 초의 이상으로 시작되지만 그때마다 뇌 안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통증도 없고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단 2% 무게밖에 안 되지만 온몸의 혈액 중 20%를 사용합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그 피가 뇌로 올라가 신호를 주고받고 생각을 만들고 기억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잠시라도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72세 박인호 님은 점심 식사 중 숟가락을 든 채 갑자기 멈췄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고 혀가 굳어 말을 못하셨죠. 다행히 가족이 바로 응급실로 모셔와 30분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7분 늦었더라면 말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뇌세포는 혈류가 끊긴 뒤 3분이면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의 질병이라 불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0분을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좀 쉬면 낫겠지. 이 한마디가 회복과 후유증의 갈림길을 결정짓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미세경색입니다. MRI를 찍어보면 이미 지나간 작은 경색들이 점처럼 보이죠. 이 점들이 쌓이면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서를 남깁니다. 그 단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잠깐 꼬이거나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한번 막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6세 최용석 님은 뇌혈관이 55% 막힌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권한 한 가지 음식과 식단 조절을 함께 하셨죠. 8개월 후 검사 결과 혈류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취미로 바둑을 두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관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매일 먹는 음식 중 뇌혈관을 조용히 막는 위험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는 것만큼이나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엔 저는 딱히 잘 못 먹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평범한 하루 속에 뇌혈관을 막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 국물 한 숟가락, 늦은 밤에 한 잔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매일 하던 일상을 바꾸지 못했던 것뿐이죠. 69세 윤혜정 님은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밝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저는 식단에 자신 있어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늘 집밥 먹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평소 식사 습관을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흰쌀밥, 김치, 멸치젓 한 숟가락, 그리고 찌개 한 그릇.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된장찌개 정식. 저녁은 남편과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그녀는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며 찌개 국물을 말끔히 비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혈관 탄력은 떨어져 있었고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죠.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윤혜정님, 좋은 걸 더 드시기 전에 먼저 나쁜 걸 조금만 덜어내 보세요. 그날부터 윤혜정님은 식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찌개 국물 한 그릇을 남기기 어려워서 숟가락으로 3번만 떠먹고 멈추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엔 국그릇에 건더기만 덜어내고 국물은 손대지 않기.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갔죠. 처음엔 맛이 밋밋해서 밥이 안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 대신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권했습니다. 간은 소금 대신 마늘, 식초, 들기름 한 방울로.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쯤 지나자 혀의 감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지 않아도 맛이 있네요. 윤혜정 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한 달 후 혈압은 15나 내려갔고 아침마다 얼굴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엔 혈류 속도가 개선됐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젠 찌개를 끓여도 국물이 남아요. 이제야 제 몸이 편안하다는 걸 느껴요. 그분은 결국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낸 것만으로 혈관을 되살린 셈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한 숟가락이 뇌 속의 미세한 막힘을 풀어준 것이죠. 66세 배준호 님은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낮엔 손님이 드물고 밤이 되면 늘 피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까 하며 치킨, 맥주, 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야식은 하루의 위로였고 그게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왼쪽 눈이 흐려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전날 과음하셨나요? 라고 묻자 매일 소주 반병 정도는 마시죠. 그의 대답과 함께 저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액이 끈적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뇌혈관 일부에서 혈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준호님, 지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은 약속 하나를 세웠습니다.
야식이 생각날 때마다 10분의 선택을 해보기. 치킨이 떠오르면 닭 가슴살을 에어프라이어에 12분. 맥주가 생각나면 라임을 띄운 탄산수 한 잔. 그리고 밤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 처음 사흘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10번도 넘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 입이 내 혈관을 편하게 할까 더 막을까? 3주쯤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고 눈에 피로가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새벽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6주 뒤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밤마다 블루베리랑 호두 몇 알만 먹어요. 그게 훨씬 속이 편해요. 그의 말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술을 끊고 튀김 냄새 대신 커피 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의 표정은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윤혜정님은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냈고 배준호님은 야식 10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창한 치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 단지 매일 반복되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이죠.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혈관을 열고 피를 맑게 하고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지고 무너집니다. 국물 한 숟가락, 간식 한 봉지, 야식 한 잔이 조용히 혈관을 좁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막히기 전에 바꾸면 혈관은 언제든 다시 열립니다. 그건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오랜 고혈압으로, 어떤 이는 식습관으로, 또 어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복의 길은 모두 같았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하루 한 숟가락의 습관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곡물가루, 바로 기리입니다. 기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을 떠다니는 찌꺼기와 불필요한 지방을 부드럽게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쪽 벽면에 들러붙어 있던 노폐물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깨끗이 빨아내는 것이죠.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의 1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기리를 섭취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1%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기리의 베타글루칸이 혈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몸 안에서 물과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혈액 속을 부드럽게 감싸며 콜레스테롤 입자와 포화지방을 흡착합니다. 그 결과 혈관 안을 떠다니던 찌꺼기들이 배출되면서 혈류가 다시 원활해지고 산소가 더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세포는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혈류의 질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끈적하던 피가 맑아지고 혈관 내벽이 매끄러워지면 뇌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집중력과 기억력,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기리는 아침 공복에 드셔야 가장 효과가 큽니다. 위 속이 비어 있을 때 베타글루칸이 바로 혈류로 흡수되어 혈관 속 잔여물과 직접 만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섭취하면 음식물 속 지방에 묻혀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물을 섞을 때는 온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랍니다.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반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한 숟가락으로 늘리면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이건 장이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리 가루를 탈 때는 한 번에 물을 붓지 말고 천천히 섞어야 뭉치지 않습니다. 맛이 심심하다면 꿀 반 숟가락을 넣거나 블루베리, 아몬드를 곁들이세요. 이 조합은 항산화 작용을 더해 혈관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다만 우유나 요거트에 타면 공복 효과가 줄어드니 아침 첫 물 한 잔에 타서 드시길 권합니다. 기리의 힘은 단지 혈관 청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며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덜 자극받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혈류 속도가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손끝 저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리는 그 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단 30초 그 한 잔의 선택이 혈관을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한 잔의 길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로 막힌 길을 열었다면 이제 그 길을 지키는 것은 식탁의 균형입니다. 아침엔 기리 가루와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엔 시금치 나물과 구운 연어, 저녁엔 마늘이 들어간 된장국 한 그릇과 따뜻한 녹차 한 잔. 이건 거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이 원래 알고 있던 자연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짠찌개 한 국자 대신 마늘 한쪽을 더하고 과자 대신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혈류를 바꾸고 몸의 균형을 다시 세웁니다. 음식은 약이 되고 습관은 길이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오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엔 기리, 다음 주엔 현미, 그 다음엔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세요.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만 바꿔도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몸은 바뀌면 기억합니다. 좋아진 혈류는 신호를 남기고 그 신호는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의 기억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식탁을 나누고 기리 한 잔을 함께 타서 마시세요. 그 작은 동참이 서로의 건강을 붙잡아 줍니다. 당신의 변화가 곧 가족의 건강이 되고 가족의 변화가 또 다른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냉장고 문에 한 줄만 써 붙이세요. 기리 한 숟가락 내 혈관의 하루. 그 문장 하나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혈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을 끝내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기리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피로가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 백세서재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살리고 또 다른 삶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